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장 비서실장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장 비서실장을 갖다 역임한 김영광 실장 모셨습니다. 비서 전공이네. 아니 근데 뭐 청와대에서 비서관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청와대 비서로 사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청와대 비서관이라든지 뭐 기자 경력을 갖다 빼고 갑자기 보면은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비서실장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어제 12월 15일 자유한국당에서 21명의 의원을 갖다가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했어요. 그동안 김병준 비대위원장 7월 17일 출범한 이후에 언제 인적 뭐 쇄신하나 인적 청산하나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보면 그동안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중진 의원들도 보면 곳곳에 불만스러운 소리 나오는 가운데 마침 지난주에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어제 친박 12명 비박 9명 흔히 이제 그 친박 12 비박 9에 21명의 현역 의원들을 갖다 물갈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갖다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 국회직을 하면서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김영광 실장이 여쭤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뭐 물갈이했다 뭐 예. 뭐 혁신 뭐 그러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특히 뭐 정치 분야 평론은 우리 황 대표님 뭐 전문 분야시니까 네.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자기네 당이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감옥 가고 네. 탄핵당한 지 지난 12월 9일 날 예. 2년째였고 네. 그 정말 자기네들이 그 힘들어서 배출한 대통령이 감옥 가 있는 이 와중에 두 분 다 가 계시죠. MB 그 대통령.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그 누님 그러면서 따라다니던 양반들 중에 뭐 국회의원직 던진 사람 하나도 없고 반성문 쓰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 이제 뭐 그 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는데 네, 네. 어제 이제 드디어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2주년을 지나서 네. 한 그것도 한 일주일 좀 더 있어가지고 네. 뭐 당협위원장 뭐 21명을 뭐 교체하는 뭐 대폭 물갈이했다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가요? 띵동 띵동 사자성어. 그동안 왜 요즘 그 띵동이 없냐고 많이 그러시는데 이럴 때 쓰는 말이 만시지탄 고육지책이라는 겁니다. 네. 뭐 흔한 얘기로 좀 늦어도 한참 늦었다.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다. 그러나 또한 고육지책 오죽했으면은 자기의 살을 갖다가 괴롭히고 잘라낼 수밖에 없는 곤궁한 처지에서 그나마 이렇게 궁여지책을 냈겠는가. 그래서 오늘 만시지탄 고육지책 바로 이 어제 있었던 12월 15일이 있었던 김병준 비대위 또 조광특위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당시가 또 얼마나 복잡했어요. 뭐 전원책, 뭐 외부위원 어쩌고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21명의 현역 의원을 갖다가 어떤 물갈이 대상으로 삼았는데 평가가 둘로 나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진짜 뭐 태산명령 서일필이라고 요란 떨더니 정작 보니까 뭐 꼭 들어가야 될 사람 빠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래도 김무성 또 최경환 뭐 이런 어떻게 이른바 양 친박 비박의 양 그 수장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배제한 것은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할 만큼은 했다. 그래도 이게 그 뭐 지난번 총선 때 네. 저 더민주당 계열에서 이제 뭐 공천을 막 탈락시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명단 발표하면 이제 공천을 못 받으면 이제 자기 국회에서 선거를 못 나오는 거니까. 울고불고 난리 났었죠. 그 강기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 발언하다가 쪽지가 와서 자기 떨어진 걸 알고 연단을 붙잡고 막 우는 이런 것도 했는데 당협위원장 교체라는 게 우리 저 애청자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이게 뭐냐? 그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정치 전문가들은 좀 당협위원장이라는 건 뭐 국회의원직을 뭐 뺏은 것도 아니고 네. 너 다음 선거에 나오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지역에서 당을 관리하는 조직인 당원 협의회의 장 위원장. 자리를 잘라냈다는 건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떤 불이익이 가는 건가요?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직 예를 들어 공천에 탈락시키는 것은 목을 자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협위원장에서 일반 당협위원장 자리를 뺏은 건 옷을 벗긴 겁니다. 그냥 목을 자른 것하고 외투 하나 벗긴 겁니다. 외투 하나 벗긴 거죠. 정확히 하면 외투 하나 벗긴 겁니다. 그리고 추운데 이제 엄동설안이니까 엄동설안에 외투 벗기면 춥긴 추운데 춥긴 추운데 죽을 일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김병준 위원장에게 내가 간곡하게 얘기했다. 이 양반들에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후 1년
향후 1년 정도 본인이 뭐 개가천선하고 열심히 당을 위해서 또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당협위원장이 아니다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첫째, 돈이 안 들어갑니다. 좋겠네요, 그러면 뭐. 네, 둘째,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제 올해 말고 내후년 한 1월쯤 되면 공천하지 않겠어요? 공천 심사할 때 아무래도 조직을 1년 동안 소홀히 하다 보면은 내년은 아니죠. 내후년 1월. 내후년 1월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뭐 많이 아직 남았네요. 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 이번에 김병준 위원장이 새로 발굴해낸, 저도 사실 몰랐던 게 있어요.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은요 임기가 1년입니다. 자연적으로 4년씩 해왔던 것 뿐이에요. 예전 지구당 위원장인데 지구당 위원장은 격이 다릅니다. 당협위원장. 그래서 1년, 내년 12월 되면 또 당협위원장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 지금 막 뭐 연단 붙들고 울고 그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거 아니죠. 없죠. 그러니까 보면 사실 뭐 홍문정 의원 등이 뭐 강하게 반발하는 듯하나 이분들 입장에 이런 계산이 있겠죠. 일단 국민들이 하도 너희 좀 바뀌어라 하다 못해 아까 우리 김영광 저 실장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두 분 다 감옥 갔는데 어디가 하는데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도 하나 없는 이거 꼴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민들의 최소한 그저 외투 하나 쓰면 세게 벗는 그런 제스처라도 취하라. 그러나 내년 2월이면 전당대회 있잖아요. 새로운 당 체제가 들어오면 그리고 또 1년 만에 내년 12월이면 내후년 2020년 4월 총선 앞두고 당협위원장 또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강기정 의원이 그 당시에 연단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했던 것은 목을 잘렸기 때문이고 여기는 이제 외투 하나 벗긴. 외투 추운데 좀 외투는 춥긴 춥죠. 그래도 뭐 이제 주요 언론들 보면은 네. 그래도 그 동안의 당의 분란, 네. 당의 그냥 뭐 저 개파 싸움 이런데 앞장서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던 사람들, 네. 당 탈당해가지고 당 분열로 몰고 갔던 사람들을 많이 제대로 뽑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줬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는데 21명이 뭐 주로 어떤 혐의로 이렇게 외투를 벗김 당했나요? 외투 네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2016년 공천 때 옥새 들고 나르시고 온갖 생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진박감별을 하고 진박감별 옥새 파동에 있었던 그 공천의 그 책임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지방선거 완패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홍문표 당 사무총장이었죠. 네. 홍문표 사무총장 등 그 6.13 지방선거를 갖다 완벽하게 역대급 참패하는데 그 책임질 사람들. 그다음에 대선의 즈음에서 책임질 사람들.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대구입니다만 정종섭 의원 등 또 윤상직 부산의 기장이죠. 그러니까요. 윤상직 의원 등 보면 이 사람들은 대통령 잘 보좌를 못했다고. 잘 보죠. 곽상도 뭐 이런 양반들은 뭐냐니까 대통령 같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장관으로서 뭐 수석으로서 보좌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 대통령 보좌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총체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 21명을 갖다가 그 윤상현 의원은 인천 윤상현 의원은 무슨 제목입니까? 윤상현 의원도 사실 기억해 보세요. 그건 뭐야? 공천 파동. 공천 파동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김무성 죽여버려. 기억 안 났어요? 맞습니다. 녹음 파일이 나왔죠. 예. 뭐 그러한 등등으로서 어쨌든 보면 21명의 의원을 갖다가 외투를 세게 벗겼습니다. 외투 좀 더 벗길까요? 외투에다가 우도까지 벗기고 그러니까 이 추운데 춥긴 추울 겁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제목을 접은 이게 천 같은 걸 하나씩 붙였네요. 일단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너는 이런 잘못을 했다라는 그 이 자유한국당 나름의 그래도 외부 인사들이 많이 처음 객관적인 평가해서 그렇죠. 이들은 상당히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 사람들이라고 됐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들은 뭐 나중에 뭐 공천 받고 하는데 상당히 일단 부담이 센 핸디캡은 되겠네요. 주홍 글씨가 붙은 거고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전원책 변호사는 빠졌습니다만은 뭐 전주의 변호사라든가 이진권, 강성주, 이진권, 강성주 이 두 분은 원로 또 보면은 언론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면은 국민들이 그래 최소한 이런 사람들은 좀 자숙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백의종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제대로 짚어준 건 같아요. 나름대로 애는 썼군요. 나름대로 애는 썼고 시기상 뭐 목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불가능해요. 그럼 잠깐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김종인 비대위는 공천을 갖다가 선거를 불과 두어 달 앞두니까 그때는 공천을 안 주는 것만인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공천을 안 줄 수가 없는 거고 현역원을 쫓아낼 방법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의원들은 이제 그 국정운영 부담을 줬다는 이제 제목이 하나씩 이제 옷에 붙었다는 외투도 예. 벗기고 붙었다는 거. 예. 그리고 21명의 빈 그 당협위원장은 새로 또 곧 어. 선정을 하나요? 그렇죠. 21명 플러스 79개인가 지금 보면 이번에 새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참고로 저 오늘부터 아마 그저 신청서를 갖다 발급할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12월 20일. 근데 이거는 당협위원장을 뽑는 게 아니라 조직위원장을 임시로. 뽑습니다. 임시로 조직위원장을 뽑고 그 조직위원장을 갖다 뽑아서 내년 1, 2월 달에 2월이 되겠죠. 전당대회를 통하면서 또 그 와중에서 아시겠습니다만 당협은 책임 당원들이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당 중앙대에서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직행위긴 하지만 그래 조직위원장을 뽑고 이 조직위원장이 내년 전당대회 앞두고 당협위원장이 뭐 될 것은 뭐 불문가지죠. 그럼 이 21명의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자기는 당협위원장이 아니고 네. 새로운 뭐 당에서 선출한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임명돼서 조직위원장이 이렇게 꼭꼭 들어오면은 네. 잠재적인 경쟁자가 아니고 내후년 공천 싸움에 있어서도 길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 지역을 맡고 있는 그래도 머리 굵은 지역 정치인이 자기하고 이렇게 맞서서 지역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되니까 굉장히 큰 부담을 안는 아까 우리 김 시장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주원 글씨도 하나 달았잖아요. 네. 주원 글씨도 하나 단 상태에서 또 유력한 보면은 뭐 또 새로운 신진 기회들이 뭐 들어온다면은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크게 부담스럽겠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투 하나 벗은 것 같고 좀 약하다. 외투의 우쩍거리 런닝샷까지는 벗겨진 것 같다. 그 그러나 목 자른 건 아니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들을 이렇게 20명씩 이렇게 내치면은 네. 그 국회에서 그렇게 뭐 단일 대우를 하고 뭐 단결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 그럼 국회 활동 때는 배제가 되나요? 전혀 상관없죠. 이거는 의원직은 있는 아니, 거니까. 전혀 상관없어.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에 따른 당협위원장 그 당협위원장 자리에서 쫓겨난 것뿐이지. 그야말로 주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신분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니까 자 21명 배제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2020년 총선에 관심이 있다면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당에 이 사람들이 탈당하면 어떡합니까? 탈당을 지금 해서 뭐 하게요? 아시잖아요. 탈당이라는 것은 총선에 임박해서 이러면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 보면 낙수라는 거죠. 이삭 떨어진 거. 그 낙수들 주워 갖고 긴급히 당 만들고 합니다만은 뭐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죠. 최경환 지금 옥에 계십니다만은 최경환 의원도 얘기한 바와 같이 뭐 친박 신당이다. 무슨 신당이다.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망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곧 될 것 같았던 뭐 이학재, 유승민 의원, 뭐 바른미래당, 뭐 이현주 의원 이런 사람들과 뭐 보수통합이라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니까 이게 보면은 정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면 뭔가든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원심력이 쫙 발동되다가 손학규 대표가 어떤 열흘 단식을 통해서 일정부 그립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유승민, 이학재 이런 의원들이 갑자기 좀 튀어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렇죠. 내년에 또 상황을 봐가면서 또 어차피 내년 1년 동안은 어떤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가운데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앞두고 뭔가 다시 합종연행 거기 보면 보수 내부에서 우파 내부에서는 보수 대단결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일단 보면 살을 도려냈으면 살이 아물 때까지 좀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21명 의원들은 팬티 러닝만 입고 나를 들판에 보느냐 생각하겠지만 네. 황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뭐 외투 하나 벗긴 정도 되는 거고 외투 하나에 우쪽머리 하나 벗긴 정도. 벗긴 정도. 예, 뭐 그 정도로 보는 가운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병준 비대위 또 조광특위 이진권 강성주 전주의 조광특위 위원들 그 나름대로 그래도 뭐 흔한 얘기 우리 점수로 매기자면은 보면 뭐 90점은 전혀 안 됩니다만은 85점 이상의 60점은 아니고 60점은 그는 80점 사이에 과락은 넘었죠. 넘었고 네. 흔한 얘기로 B 플러스 정도는 된다. B 플러스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18년 12월 15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21명 이른바 당협위원장 배제 문제를 갖고 짧게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